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36회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필기 35문제이고요. 자, 암기 쏙쏙 할 수 있는 문제풀이 송이생과 함께 시작합니다. 1번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교재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사회적 특성은 4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역할상실입니다. 역할상실은 무의, 할 일이 없는 것, 즉 역할상실의 가장 큰 사건은 은퇴 이렇게 배웠죠. 이거 말고도 사회적 특성으로는 경제적 빈곤이 있습니다. 경제적 빈곤. 세 번째는 유대감의 상실. 유대감의 상실.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사회관계가 주는 유대감의 상실. 네 번째가 사회적 관계 위축이 있었죠. 사회적 관계 위축. 그래서 사회적 특성 4가지로는 역할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 위축 이 4가지 중에 고르셔야 합니다. 우울증 이거는 심리적 특성이었죠. 정신적. 감각기능 향상되진 않지만 이거는 신체적 특성이고요. 소득 감소하고요. 질병 회복력 감소합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 부양 문제죠. 노인의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적 부양에 의존한다. 사적 부양에 의존할 수 없고 점점 더 공적 부양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 자, 시설 입소보다는 우리가 집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죠. 3번 세대 간 분리 강조.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서 통합해야 되겠죠. 4번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번째,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축소한다. 자, 집에서 제일 오래 사는 게 좋다 그랬는데 집에서 오래 살려면 소득,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강화돼야 맞다고 보겠습니다. 3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교재 33쪽에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33쪽 가서 보시고요.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장관이 해야 될까요? 건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2번 보험자는 누구일까요?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는 곳이죠. 보험료를 어디서 받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받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시설급여, 자,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까지 총 6가지로 있습니다. 5번 대상자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이 목적인가요? 아니죠.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질 향상. 그래서 항상 가장 큰 목적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4번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자 1, 2, 3, 4, 5번을 살펴보니까 다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재가급여의 종류 중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타 재가급여, 주간보호급여,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급여, 단기보호급여 여기는 방문간호는 빠졌는데요. 이 중에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죠. 정답은 네, 1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주간보호급여는 일정한 시간 동안 갔다가 오는 것이고요. 방문요양은 방문해서 요양을 해주는 것이고 방문목욕은 방문해서 목욕을 해주는 것이고 단기보호는 일정한 기간 동안 요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용구를 하는 것은 뭐다? 기타 재가급여다. 이것은 암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복지용구, 기타 재가급여.
자, 5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재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재원은 국가가 그리고 개인이 그리고 그동안 냈던 보험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그렇죠. 비급여로 발생되는 것은 본인 전액 부담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밑으로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복지연구 비용은, 자, 복지연구는 재가급여죠. 자, 재가급여는 15%라고 했습니다. 재가는 15%, 그래서 15, 15. 자, 그러면 시설은 몇 프로다? 20%죠. 20%. 그러면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에 얼마를 부담한다? 자, 조세는 20%라 그랬기 때문에 조세 20, 개인이 15 또는 20. 그러면 20, 20 부담했을 때 60%나 15 부담했을 때 65%. 그래서 보험료는 60에서 65%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암기 숑숑 내용입니다. 6번 요양보호사가 1등급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요. 이거는 우리가 표준 서비스 48쪽에 있는 것은 다 해줄 수 있겠죠. 자, 관장 이거는 의료인이, 작업치료 이거는 작업치료사 전문인이, 도뇨처치 이것은 의료인이, 경구약 복용, 경구약 돕기는 우리 투약 돕기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관절 운동 범위를 평가하는 일은 또 전문가가 하게 되겠죠. 정답은 경구약 돕기. 7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 대상자와 의존적, 절대로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무슨 관계? 대등한 관계. 그래서 이 대등한 관계 안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2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자, 가족에게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풀 때 가족자가 나오면 다 틀린다 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보고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항상 보고한다. 4번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 심리적 변화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관찰자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서비스 제공이 편리하도록, 자, 서비스 대상자의 소지품 정리. 자, 소지품 같은 것은 개인 부품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거부감 또는 잃어버렸을 소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자의 소지품을 함부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노인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재산관리 결정, 이것은 경제적 학대가 되겠죠. 2번 자존심 상하게, 이것은 정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것은 나의 신체를 꽁꽁 묶어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4번 친구나 친지와의 연락을 차단한다. 자, 연락을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자,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 요것이 바로 방임이겠네요. 방임이란 의, 식, 주 또는 의료,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을 바로 방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의, 식, 주, 그리고 의료에 관한 것,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비를 지급해 주지 않은 것, 즉 생활비를 벌어서 쓸 수 없는 노인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들을 바로 방임이라고 합니다. 9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우리 학대노인 피해 전용 쉼터랑 많이 헷갈리는데요. 요거 헷갈리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찾아가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학대 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자, 숙식 제공하면 뭐죠? 쉼터. 학대 피해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한다. 뭔가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노인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뭐한다? 교육한다. 네, 기관에서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교육자 들어가면 우리 노인보호 전문 기관이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4번은 법적 판정. 이거는 어디서 한다? 법원에서, 법률기관에서 하겠죠. 5번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자, 의학적 진단은 어디서 할까요? 병원에서 하겠죠.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은 교육자 들어간 것을 얼른 찾습니다. 교육을 찾고 또 다음에 교육이 아니라 만약에 신고한다, 권리라는 단어가 나온다, 예방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예방한다, 신고한다, 권리한다, 교육한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이라고요? 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교육, 신고, 권리, 예방, 인권 이런 것들은 전문보호기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10번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 자, 산재는 일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또 산업재해 보상이라는 보험법이라는 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자발적 퇴사와 관련이 없네요. 휴직은 재해 아니고요. 계약 종료도 재해 아니고요. 가구원 실직으로 인한 실직도 재해 아니고요. 네, 여기 있네요. 5번입니다. 서비스 제공 중 뭘 했다? 상해. 자, 그러면 이렇게 실직, 계약 종료, 퇴사 이런 것들은 고용보험이랑 관계가 있겠죠. 고용보험. 이렇게 서비스 제공 중인 상해로 인한 2번 그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습니다. 11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이럴 때 기관장은 어떻게 하는가? 자,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요양보호사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자, 그러면 기관장이 할 일, 요양보호사가 할 일을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단 기관장이 할 일, 1번 피해 사실을 묵인한다? 안 되겠죠. 2번 부주의를 지적한다? 안 되죠. 3번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그렇죠. 만약에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뭐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은 비밀 보장을 위해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는다. 틀렸네요.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게 한다. 자, 이러면 요양보호사는 너무 스트레스 쌓이겠죠. 자, 다시 한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그럴 때 기관장은 뭘 한다? 향후 조치 계획을 어떻게 한다? 대상자에게 알린다. 즉, 그만 서비스를 중지하겠다라고 알리던지 아니면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받던지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을 받던지 중지를 하던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12번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 기록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것. 1번 주관적인 것은 무조건 틀리죠.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타당한 그런 내용을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2번 업무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면 안 되죠. 비밀 유지해야 됩니다. 3번 경과보다는 결과 위주. 결과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할까요? 경과도 중요하고 그래서 뭐뭐 위주라기보다 두 개 다 중요하게 합니다. 4번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서 한 것만큼 해야죠.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5번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기록을 할 때 항상 어떻게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3번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엄마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듣기에는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바뀐 다음에 나빠졌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괜찮은데요? 괜찮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제가 잘못했다는 말인가요? 이런 걸 묻는 건 아니죠. 자, 이전 요양보호사 비교하지 마세요. 이것도 부정적인 단어로 옳지 않습니다. 4번 다른 요양보호사로 변경할게요. 그런 얘기도 아니죠. 이 보호자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어머니의 상황을 바뀐 상황을 자, 심해진 것 같다는 바뀐 상황을 어떻게 한다? 기관장에게 전달할게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중 보호자가 청소를 부탁하네요. 방문 목욕 서비스는요. 오로지 뭐만 하는 거다? 목욕 서비스만 해주고 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업무 외의 것을 부탁했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 서비스 계약을 파기한다. 자, 몰라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까지는 없습니다. 2번 추가 서비스 비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한다. 이것도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계획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게 맞는 답이겠죠? 3번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정해진 무엇? 정해진 절차,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5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길 때는 굳이 또 이렇게 끝에 단어 직업윤리 원칙은 요것만 읽어주시고 문제를 풀으셔도 무방합니다. 1번 대상자와 가족의 소통을 제한한다.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제한하면 안 되겠죠. 2번 대상자를 수동적, 자 수동적 아니고 무슨 거? 능동적. 자 능동적, 객관적 이런 단어를 써야 됩니다. 수동 아니고 능동. 3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뭐죠? 숙련된 기술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항상 뭐 한다? 지식과 기술, 지식을 습득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관리를 미룬다. 자, 자기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5번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제공한다. 자, 서비스는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에 따라,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변경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보고합니다. 보고. 16번 업무를 수행할 때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번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긴다. 정답은 1번이네요.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잘하고 있는 건데 잘하고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몸의 무게중심을 낮춘다. 좋죠. 물기가 없는 평범한 바닥에서 일한다. 좋죠. 물건을 최대한 가깝게. 좋습니다. 물건을 들고 발을 움직여서 몸을 방향을 바꾼다. 그렇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 정렬에 의해서 물건을 옮길 때는 허리나 이런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17번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결핵 감염 예방 내용입니다. 1번 잠복 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자 잠복 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은 없습니다. 2번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결핵균은 햇빛에 약합니다. 햇빛, 햇볕. 그 다음에 3번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것이다.
결핵은 장기, 여러 군데에 다른 여러 장기에 다 침범할 수 있습니다. 4번,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물로 섭취 아니고 호흡기죠. 호흡기.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는 뭐한다? 일광 소독한다. 자, 결핵균은 어디에 약하다? 햇볕에 약하다.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노화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계 변화는 자, 무엇이든 다 감소하겠죠? 자, 감소하는데 뭐만 증가한다? 네, 분비물, 나쁜 것, 분비물만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증가하니까 분비물만 찾으면 정답은 3번이네요. 기관지 내 분비물은 증가한다. 호흡기계는 다 감소하는데 분비물만 나쁜 거, 즉 가래만 어떻다? 증가한다. 요거 암기하라고 그랬죠. 가래만. 자, 폐 순환량 감소하죠. 섬모 운동, 요거는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그런 세포입니다. 섬모 운동, 그러니까 어때요? 감소하겠죠. 체내 산소량 줄어들죠. 폐포의 탄력성 줄어들죠. 그래서 능력, 그 다음에 운동, 뭐 이런 것들은 다 감소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서 문제 풀으셔도 무방합니다. 19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 탈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 준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정답은 수분 섭취 권장입니다. 설사하면 탈수, 탈수하면 뭐한다? 물 준다. 다시 한번 설사하면 탈수된다. 탈수하면 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수분 섭취 권장. 20번 천식 대상자 그림과 같은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 사용 순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어떻게 한다? 네, 문항에서 자, 그러면 이게 1번이겠죠?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다가 있네요. 그러면 마 아니면 다가 답이겠네요. 자, 그러면 마 아니면 다가 답인데 자, 한번 보시면 입으로 숨을 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 10초간 숨을 참은 후 내쉰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먼저이겠어요? 마가 먼저겠죠? 그러면 다가 꼴찌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가 꼴찌답. 가는 1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찾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찾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가가 1번이라 했으니까 뚜껑을 열고 흔든다. 그 다음에 나 아니면 다 아니면 라네요. 나, 다, 라 중에 골라봅니다. 흡인기를 입으로 분다. 그렇죠. 뚜껑을 열고 입으로 물어야 약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라 아니면 마가 답인데 뭐가 답일까요? 3에서 5초간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쉰다.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 자, 먼저 눌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먼저 눌러야 됩니다. 눌러야 약을 들이마시죠. 그러니까 마번이 세 번째 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나 마인 것은 2번 뿐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해도 정답은 2번으로 맞힐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라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요. 다번 어떻게 한다? 이제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내쉰다. 들이마시고 내쉰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자, 이렇게 신체적 변화는 뭐한다? 다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심박동수 감소, 혈액순환 감소, 탄력성 감소. 그런데 심박출량은 어떻게?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감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하지 정맥류는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것은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안 좋은 것은 증가하고 좋은 것은 감소하고 이렇게 답을 풀으셔도 되겠습니다. 22번 관절 연골이 닳아서 뼈가 마찰 그래서 통증. 자, 연골이 닳았다.
닳았다, 퇴화됐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 연골이 닳았다, 퇴행성 관절염. 뼈와 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연골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이 연골들이 오래 써서 닳았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퇴행성 관절염. 23번 노화에 따른 여성 생식기 변화는 1번 질염 발생 감소 늘어나겠죠. 질의 윤활 작용 감소 정답이네요. 2번 질의 윤활작용 감소됩니다. 3번 난소 크기 감소, 질의 수축력 감소, 여성 호르몬 분비 감소. 24번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전구 증상은 뇌졸중 의심 전구 증상 꽤 많았죠? 자, 가려움증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피부 건조증하고 상관 있는 거네요. 피부. 2번 가슴이 조이는 흉통, 이거는 심장질환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3번 새벽에 속쓰림, 이거는 위궤양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4번 한 개의 물체가 둘로, 즉 복시. 이것은 뇌졸중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4번 한 개의 물체가 몇 개로 보인다? 네, 2개로 보인다. 복시 현상은 바로 전구 증상의 하나입니다. 25번 선망이 있는 대상자 돕는 방법은 자, 선망은 어떻게 온다? 갑자기 수시간, 수일에 걸쳐서 온다고 했지요. 1번 가족 방문 횟수를 줄인다. 자, 가족 방문 횟수는 늘린다. 2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 놓는다. 그러면 초조 공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3번 주변 환경을 새롭게 이렇게 하면 더 혼돈이 옵니다. 4번 낮 동안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 자, 이러면 진압력에 좋지 않겠죠. 진압력,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빛을 차단하면 안 됩니다. 5번 가족 사진, 달력. 자, 이것은 진압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는 자, 수분 섭취 문제는 꼭 시험에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1번 웃을 때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 자, 요실금은 어떻게 하자 그랬죠? 물을 항상 많이, 그래서 방광이 일을 해서 소변이 배출될 수 있도록. 2번 요로 감염으로 빈뇨가 있는 대상자. 자, 요로 감염. 자, 감염성 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물을 또 많이 섭취한다. 3번 요로결석. 자, 요로결석이 있는 대상자도 물을 많이 섭취해서 결석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번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신부전. 자, 신자 들어가면 물을 제한해야 된다 그랬죠? 자, 물을 제한해야 되는 대상자 중에 신부전, 또 심부전, 간경화 이런 중요 장기들이 고장난 것은 물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신, 그래서 신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부신, 그 다음에 갑상선도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는 물의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요 5가지 신부전, 또 심부전, 간경화, 부신, 기능저하,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저하, 요 5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7번 노인의 운동관리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강도 안되죠. 저강도. 2번 빠르게 안되죠. 천천히. 3번 운동 중에 휴식 없이 안되죠. 중간중간 휴식해야 합니다. 4번 안정시 박동이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정답입니다. 4번 다시 한번 안정시 심박동이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자, 5번은 왜 틀렸을까요? 5번은 개인의 능력보다 과도한 안 되겠죠.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 27번
수면장애 환자입니다. 자, 수면장애 돕는 방법 1번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하는다. 이게 맞는 답이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은 왜 틀렸을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낮에 졸면 중간중간에 말을 해서 잠을 깨워야 된다 그랬죠? 자, 잠이 올 때까지 카드놀이를 함께 더 집중이 되겠죠? 잠자리 들기 전에 와인 이것도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죠. 5번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 아니고 어떤 시간? 일정한 시간에 잠자고 일어납니다. 정답은 그래서 다시 한번 수면을 돕는 방법은 뭐다?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는다. 또 오후 이후에는 커피, 카페인, 녹차 이런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29번 편마비 대상자의 성생활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일지라도 성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지요. 1번 알코올 섭취 안 되죠. 2번 완치될 때까지 금하라 아니죠. 3번 성생활을 위해 평상시 활동을 제한하라 아니죠. 4번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하게 한다. 정답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는 한쪽이 마비나 감각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해서 자유로운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번 성생활 전에 고혈압제, 항고혈압제를 추가로 복용하게 한다. 이거는 의사 처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처방은 내리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30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이 높은 신체적 변화는 그랬어요. 중독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나요? 정답은 신장입니다. 자, 중독, 신장 이렇게 같이 암기 숑숑 하셔야 된다 그랬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독, 신장, 약물 중독, 신장. 자, 신장에서는 수분과 전해질을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한다고 했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자, 이 아이가 신장이 저하가 오면 수분과 전해질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약이 남았다가 어떻게 된다? 중독이 된다. 자, 그래서 신장 중독, 신장은 중독 이렇게 꼭 암기 숑숑 하셔야 합니다. 31번 절주 금주는 술을 하나도 안 마시는 거고 절주는 노력하는 거죠. 적게 마시려고. 1번 공복에 술을 마시게 한다? 안 되죠. 2번 음주일지를 작성하여 점검한다? 좋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여러 종류의 술 섞어서 안 되고 잘 보이는 곳에 술을 놓으면 더 먹고 싶고 5번 절주에 대한 결심을 주변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으면 혼자 다시 술을 드시게 될 수 있습니다. 32번 요양보호 업무보고가 중요하죠. 업무보고를 잘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왜 그러면 중요하냐? 1번 대상자의 기능상태 측정 아니고 2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 공유 아니고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아니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 맞죠? 다른 장기 요양기관의 경쟁 아니죠. 정답은 4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대부분 보통 이렇게 서비스 질 향상 나오면 이것이 답인 경우가 많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3번 장기 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은 자, 사례회의 매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머리에 쏙쏙 집어 넣으셔야 되는데요. 자, 사례회의는 이렇게 사람이 있다. 이 대상자를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해준 서비스가 타당한지, 타당성 검토, 타당한지 또 아니면 우리가 해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사례회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타당성.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이 맞나 검토하기 위한 회의 목적입니다. 34번 요양보호사가 사전 연명의료요양서 자, 사전 연명의료요양서
1번 65세가 되어야 아니죠. 몇 세? 19세 또는 말기 환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2번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변경할 수 없다? 있다. 3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 영양분 공급된다. 그렇죠? 물, 영양분 말고 또 산소, 그리고 통증, 약 이렇게 네 가지는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등록하지 않아도 안됩니다. 등록해야 효력 있다. 5번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하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아니죠. 연명의료 중단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로서, 적극적 아니고 소극적 안락사로서 인간의 존엄을 존중해주는 그런 개념의 것입니다. 35번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처리입니다. 자, 임종한 대상자 사후 처리 1번 유치도뇨관 제거 의료인이 하는 것이죠. 2번 의치는 빼서 보관함에 의치는 보호자 의견대로 해야 합니다.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3번 눈을 감지 않은 경우 젖은 꺼즈로 해야 된다고 했죠. 4번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이것은 임종 전에 하는 간호이고요. 요양이고요. 사후에는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누워줍니다. 5번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는다. 이게 정답이네요. 정답은 5번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어준다.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 따라서 함께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합격 강의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